술집에 그녀는 죽어서도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녔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의 이야기다. 중간고사를 끝내고 넷이서 학교 및 지하 소주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한창 시험을 끝내서 부어라 죽자 마시자 하는 분위기라서 편안하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한 12시쯤 되니 갑자기 나는 오줌이 마려웠다. 근데 그 소주방이 지하라서 화장실이 진짜 높게 있었다. 아니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높았다. 문을 열고 힘들게 계단에 올라갔다. 술이 조금 골아서 해롱해롱대며 겨우 올라가니 뭔가가 내 옆을 스쳐갔다. 그러더니 들리는 쿵 하는 소리. 엄청나게 놀란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거 아닌가. 술이 확 깨버렸다. 아니 너무 놀랬다. 소리를 질렀다. 여기 사람 다쳤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러 갔다. 여자가 엎어져 있는데 머리 주변에서 피가 홍수 나듯이 나는 게 아닌가. 진짜 놀랬었다. 아니 간이 떨어질 뻔했다.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광경. 세상에 사람한테서 그렇게 피가 많이 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구급대원이 왔다. 그 여자 친구들은 난리가 났고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너무 놀래서 어쩌지도 못하고 여자를 뒤집었다. 세상에 사람 얼굴이 저렇게 부을 수가 있었던가. 얼굴 오른쪽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남자 큰 주먹 4개는 될 정도로 부은 것이다. 이때 깜짝 소름이 끼친 게 그 여자를 안고 울고 있던 여자가 똑같이 생긴 거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도 같다. 나는 너무 놀래서 오줌을 쌀 뻔했으나 상황을 보니 다친 여자는 쌍둥이였다. 게다가 그날은 그 쌍둥이들의 생일잔치. 더더욱 나를 괴롭힌 것은 그 여자가 굴러떨어진 걸 본 건 나 혼자. 사람들이 내가 건드린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눈초리. 나는 굳어버렸다. 아니 너무 놀래서 말도 못했었다. 간단히 지문 채취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냥 다쳤겠지 하고 안심했다. 너무나 놀랬었고 순식간이라서 잊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다음날 학교를 가니 소식을 들었다. 그 여자가 죽었다고. 나는 겁이 났다. 그 여자가 죽는 걸 본 사람은 나 혼자 아닌가. 내가 어찌해야 될까. 20년 살면서 사람이 죽는 광경. 사람이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평범한 남자인 나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겁이 덜컥 났다.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안 죽였다고. 라고 외치고 싶다. 그 여자 친구들의 눈초리. 그 죽은 여자의 쌍둥이와 눈이 마주칠 때의 섬뜩함. 학교가 가기 싫었다. 아니 무서웠다. 내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죽는 광경을 내가 봐야 되는 건가. 도망가고 싶었다. 확실한 건 그 여자가 죽는 과정과 그 순간엔 나밖에 없었다. 학교도 가지 않았다. 마친 시험도 끝났었고 소문이 들렸다. 그 여자는 장례식을 학교에서 했었고 그 쌍둥이 여자는 울다가 실신했었다고. 내가 죄인인 마냥 나는 피하고 있었다. 20살인 나이로 사람의 죽음을. 그것도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았다. 무서웠다. 한 달 후 나는 내 애인과 내 친구 커플. 전에 그 여자가 죽을 때 같이 있던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사실 너무나 무서워서 서로 입에 담지도 않았다. 아니, 내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나가니 친구들이 이야기를 회피하는 듯 했다. 놀러간 곳은 대성리 1박 2일 코스였다. 한창 성수기지만 우리는 일부러 한적하고 구석에 박혀있는 민박집을 구했다. 워낙 외져서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있는 건 무성한 나무와 앞에 강가뿐. 주위에 집도 없었다. 다만 시원하게 쉬고 싶을 뿐. 정말 신나게도 놀았었다. 모두들 사진 찍고 배 타고 노래 부르고 하이킹하고 밥 해먹고 모두들 그 여자의 죽음 따윈 모두 잊고 신나게 놀았었다. 문제는 그 날밤이었다. 잊고 싶은 그 날밤. 4명이서 술판을 벌였다. 대학생 1학년생이니 뭐 돈이 있었겠는가. 마른 안주에 맥주에다가 소주 섞어 먹었는데 술이 모자랐었다. 한창 흥이 올라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양주 훔쳐왔다. 라고 말하며 신나게 놀았다. 이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자. 방이 사각형 모양이다. 창문은 딱 하나다. 넷이 모여 앉은 조그만 탁자 역시 사각. 우연이었을까? 나 혼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창 술 기운이 올라서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순간 뭔가가 지나갔다.
아주 빠르게. 아니, 아주 순간적으로 뭔가 흐느적거리며 창문에서 내 시야에서 아주 찰나로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흥분해 버렸다. 놀란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다. 내 이야기를 비웃으며 친구들이 거짓말 말라고 웃고 난리가 아니었다. 당연한 것이 모두들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나 스스로 놀랬었지만 내가 뭘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갔다. 한 1시쯤 됐나? 화장실이 가고 싶었다. 근데 웃긴 건 그 민박집이 한창 외져서 엄청 산 중턱에 외진 데 있을 뿐더러 벼랑 끝에 위치해서 우리가 있는 그 집 3면이 벼랑이고 한 면만 평지. 나머지는 발만 잘못되면 떨어진다. 웃긴 건 또 화장실이 그 집하고 떨어져 있었다. 그것도 음침한 구석에. 아주 촘촘하게 화장실 10개가 붙어 있던 것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코너를 돌아서 화장실을 보니 끝에 화장실만이 불이 켜 있었다. 그러니깐 코너를 돌자마자 화장실들이 쫘라락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 제일 먼 화장실이 불이 켜 있었다. 다른 불 꺼 있는 화장실은 보기도 싫었다. 불 켜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데 소변기였다. 서서 오줌을 누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런 거 느낀 적 있는가? 등 쪽부터 소름이 천천히 끼치더니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아니, 뭔가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 난 그 순간 느꼈었다. 뭔가가 있다. 아니, 나를 보고 있다. 등이 따가울 정도로 한 5분 동안 서 있었다. 뒤를 볼 수가 없었다. 보면 정말 뭔가가 있을 것만 같아서 무서웠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분위기에 압도된 것이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리만 왼쪽으로 돌려보았다. 다행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돌아본 순간 나는 후회를 했다. 그 화장실 창문이 하나 있는데 나의 왼편에서 고개를 들어야 보일 만한 창문. 나는 내 바로 뒤에는 없었지만 아니 내 왼쪽을 보았지만 돌아보고 그곳이 아니란 걸 느꼈다. 내 머리 위가 뜨뜻했다. 그곳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것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꼼꼼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심장이 멈추었다. 너무나 또렷하게 보았다. 너무 놀래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나는 건 여자라는 거, 흰옷이라는 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 소리를 질렀다. 달렸다. 뒤도 안 봤다. 뭔가가 따라온다. 넘어졌다. 넘어져도 기어가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렸다. 친구들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소리쳤다. 나는 방문을 열고도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애들은 웃고 난리가 났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는 아찔했다. 바로 그 여자가 아닌가. 한 달 전에 죽은 여자. 얼굴은 기억이 안 나도 그날 입었던 옷이 흰색이라는 게 기억이 난다. 피가 물들어서 아주 인상적이었다. 또한 쌍둥이 모두가 단발이어서 기억이 잘 났다. 나는 정말 그 여자를 본 건가? 나는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창문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달려들며 외쳤다. 나는 봤어. 그 여자를 봤어. 친구들도 나에 너무나 놀래서 땀 범벅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장난이 아니란 걸 인식한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 기억하지? 그때 죽은 여자. 걔를 봤어. 아니 본 게 아니라 눈이 마주쳤어. 창문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서웠다. 불현듯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랬을까? 하도 공포 영화에 노출이 돼서인가? 갑자기 뒷골을 세게 맞은 듯 뭔가가 생각이 났다. 그 여자가 술이 취해서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여자 자신도 자기가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나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술김에 내가 밀어서 죽은 줄 알고 나를 따라다니는 거다라는 멍청하면서 단순한 생각이 들었다. 난 무서웠다. 자지달고 20살이었지만 대책이 있었겠는가? 나도 사람인데 귀신을 직접 봤는데 어느 평범한 누가 그것을 안 무서워하겠는가? 당황한 친구들. 내 친구 녀석이 당차게 말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네가 잘못 본 거야. 같이 가자. 그리고 다시 보자 뭐가 있는지. 난 싫다고 말했다. 또 가면 또 볼 것 같았다. 다시 생각하니 흰 옷에 검붉은 피가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다시 떠올리니 끔찍한 생각만이 들었다.
가기 싫었다. 근데 여러분도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 안 갈 수가 없다. 계속 그 방에서 견디고 있을 것인가? 우리 네 명이서 결정을 했다. 모두 같이 가기로 말이다. 넷이서 손을 잡고 다시 화장실로 가기로 했다. 물론 나중에 후회할 짓이었지만 내 친구 녀석이 머리가 되어서 다가갔다. 화장실이 있는 코너. 나는 뭔가가 튀어나올까봐 눈을 질끈 감았다. 역시 난 멍청했다. 까먹은 사실이 있었다. 분명 아까는 맨 끝에 쪽 불만 켜져 있었는데 코너를 돌기도 전부터 불빛이 보이는 거 아닌가. 진짜 너무너무 살벌했다. 친구가 그 코너를 빼주기 천천히 보았다. 나에게 하는 말. 야 어디서 봤다고. 몇 번째야?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달렸을 뿐. 이런 나를 황당하듯이 쳐다보는 친구들. 나를 달렸다. 뒤에서 나는 단말마. 나는 안 봤다. 그냥 방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애들이 들어왔다. 나는 물었다. 왜 소리 질러?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너 나간 순간 문이 열렸었어. 나는 평범의 남자로서 가오도 잡지만 이런 정체도 알 수 없는 것에 시달리면 누가 견뎌. 넷이서 뭉쳐 있었다. 그 창문은 커튼으로 가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사방을 감시했다. 뭔가 나오기를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겁이 나서 계속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보았다. 그러기 30분. 욕이 나오는 일이 생겼다. 같이 갔던 여자애가 화장실이 가고 싶댄다. 게다가 큰 거라네. 기가 막혔다. 어쩌겠나. 그때 한창 내 친구가 꼬실 때인데 여자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 시기인데 친구가 나를 쳐다봤다. 어쩌겠는가. 가야지. 내 여친은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한다. 아예 분위기에 압도돼서 움직이지를 못하였다. 이불 뒤집어 쓰고 못 가겠댄다. 셋이 갔다. 화장실로 가니 아까 그 상태. 마지막은 불이 꺼 있고 나머지는 다 켜져 있었다. 가운데 칸으로 갔다. 여자는 일보러 갔고 나와 친구는 담배 하나씩 물고 말도 안 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렸다. 가슴이 뛰고 겁이 나고 방에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다. 여자 하나 어떻게 버리고 가는가. 여기서 생각해보면 화장실 문에서 나는 내 뒤와 옆을 보고 내 친구도 뒤와 옆을 서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무엇이 나오기를 기다리듯이. 아무 일 없었다. 왠지 마음이 놓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와 내 친구는 살았구나 한 찰나.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달렸다. 영문도 모르는 우리들도 소리를 지르고 따라갔다. 방으로 들어간 여자. 내가 화장실 문을 여는데 바로 앞에 나무들 사이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흰 옷 맞지? 얼룩 있는 흰 옷에 나무 사이에서 머리만 내밀고 보고 있었어.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 그 여자 입을 벌리고 있었어. 나와 친구는 뒤와 옆을 볼 뿐이었지. 그 화장실에서 정면은 보지 못한 것이었다. 멍청했었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이건 귀신이 맞는 거다. 나도 봤고 이 여자애도 봤다. 왜 그러는 거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안 죽였다고. 너무나도 괴로웠다. 아니, 그런 것보다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났다. 정신이 반쯤 나가 분위기에 압도된 내 친구는 눈이 풀렸다. 앞불사, 내 여친이 없네. 너무 괴로웠다. 눈물이 다 나더라. 여친이 없어. 방에 돌아왔는데 여친이 없어. 그때야 상황을 눈치챈 친구들. 여자는 울고 남자애는 멍하니 서 있고 나는 패닉 상태. 방을 보니 남겨있는 건 팽개쳐둔 이불 뿐. 내 여친 신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귀신이 잡아갔나? 나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움직이지를 않았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친구들은 열지 말라고 울었다. 무섭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나는 화도 났지만 이해도 갔다. 어쩌겠는가. 그래도 찾아야지. 여친이 없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찾지 말아야겠다는 이기심과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한다는 여친을 위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다. 나를 나쁜 놈이라 생각지 마라. 대부분의 남자가 그러할 듯. 분위기에 쫄른 친구 커플은 둘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껴안고 정신병 걸린 애새끼들 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들의 모습을 보여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다. 나 역시 그러고 싶었으니 어쩌겠냐. 나는 영웅도 용기 있는 남자도 아니다.
다만 신발도 신지 않고 사라져버린 여친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급했다. 여친이 갈 만한 가장 유력한 건 주인 집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은 아닐 거라 생각했다. 원체 그곳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민박집과 거리가 조금 있을 뿐더러 이어지는 길은 불빛 하나 없는 오솔길. 우선 나는 냉정하게 마음을 먹고 방 안에 걸려있는 손전등을 잡고 빈 방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민박집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뿐. 1층에 방 2개, 2층에 방 2개. 우리 옆방을 열어보니 깨끗한 방. 2층의 첫 번째 방. 문을 여는데 금속성 마취름이 내 귀를 갉아먹는 듯 천천히 열었다. 마음으로는 너무 열고 싶지 않았다. 없었다. 이불이나 베개 아무것도 하나 없었다. 왠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되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차라리 나와라 귀신아. 이런 마음이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었는가. 그 여자가 발 삐끗하는 장소에 있었던 것일 뿐 왜 나를 따라다니는가. 왜 내 주위를 배회하는가. 모든 것에 짜증이 났다. 누가 말했었던가 사람이 무식해지면 용감해진다고. 그냥 다 싫었다. 이런 지겹게 하룻밤을 괴롭힘으로 당한다는 것 자체에 진력이 났는지도. 겁을 상실해버렸다. 마지막 2층 두 번째 방. 그 집 자체가 오래된 나무집이라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내가 무슨 영화의 주인공 마냥 발을 내디질 때마다 뿌드드득하는 소리가 내 귀를 괴롭힌다. 마지막 방.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속으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조차 들었었다. 왠지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 그 순간 내 뒤에 들리는 소리. 그 방에만 창문이 있었다. 진짜 창문 생각하면 지금도 괴롭다. 내 방 창문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방문 중간에 서서 뒤돌은 순간 한 걸음 내딛고 소리를 들었다. 여자 손톱으로 긁는 소리. 난 들었다. 그리고 직감했다. 내가 그 방을 보고 뒤돌은 순간 무언가가 창문에 달려있다. 그 여자다. 바로 그 여자가 창문에 있었다. 난 움직이지 않았다. 멈춰 있었다. 아니, 다리가 말을 안 들었다. 소리가 커진다. 귀가 괴로울 정도의 마찰음. 몸이 떨렸다. 난 속으로 내가 뒤돌아야 되나? 바람일까? 그년일까? 돌아보면 죽나? 그 여자 얼굴을 보기 싫은데 내 여친만 찾으면 되는데. 속으로 절규를 했다. 울고 싶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울고 싶었다. 결정했다. 마음을 모질게 먹고 도망가기로 했다. 방문도 닫지 않고 달렸다. 있는 힘을 다해 밑에 층으로 친구들 방으로. 방문을 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소리 질렀다. 얘들아, 뭔가 있어. 뭔가 있다고. 지금 이 집에. 그때까지 이불을 덮고 있던 친구들. 친구가 갑자기 이불을 덮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한마디 한다. 정훈아, 창문에서 소리 들었니? 들었냐고. 놀랬다. 나만 2층에서 들은 줄 알았다. 너도 들었냐? 긁는 소리. 그 여자가 한 건가? 옆에 그 녀석 여자친구는 눈이 풀려 있었다. 공포와 술기운으로. 이제 이 집엔 없다. 그 귀신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 그것도 괴롭히고 있다. 오늘 밤 동안 우리를 조일 것이다.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30분 정도. 여친을 찾고 4명이서 같이 새벽이라도 택시를 타고 나가는 거다라고 결심을 하고 주인 집을 향해 가기로 했다. 혼자서 그 어두운 오솔길을 달렸다. 손전등 하나 들고 달렸다.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어떻게 빨리 달릴 생각뿐. 내 주위에 쌓여있던 빽빽한 나무 틈에서 귀신이 대가리를 내밀 건 뭐하건 우선 달렸다. 주인 집이 보였다. 문을 두들겼다. 문이 열렸다. 주인 집 아저씨였다. 여기 여자애 하나 왔어요. 나이는 20살 정도고요. 체육복 입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말했다. 응, 여기 있어. 가게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데. 여친은 이곳에 있는 거다. 달려갔다. 여친은 가게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 하나 까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들 화장실 간 사이에 여기 오면 어떡해 해? 지금 가야 돼. 아니면 우리 죽어. 그러자 여친은 말했다. 나 사실은 너희가 화장실 간 사이에 혼자 있었는데 창문에서 그 여자 봤어. 손을 모아서 창문 너머에서 날 보고 있었어. 흰 옷이야. 눈이 소름 끼쳤어.
아니, 눈동자가 없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열고 도망갔어. 사람 많은 데로 가려고. 그런데 주인 집을 지나서 조그만 다리 건너는데 사람 형체가 보였어.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니 옷이 흰색이라 더 이상 못 가고 주인 집으로 왔어. 나 움직이기 싫어. 무서워. 그냥 나 여기 있을래. 할 말이 없었다. 나만 보는 게 아니다. 내 친구들 모두 귀신을 봤다. 20년 동안 살면서 귀신이란 거 콧방귀만 뀌며 웃기만 했던 내가 기가 막혔다. 어쩌겠는가. 우선 방법이 없다. 지금은 지갑도 돈도 없다. 여친을 끌고 우리 방으로 갔다. 여친을 울고 불고 못 가겠다고 매달리는 걸 억지로 끌고 방으로 갔다. 넷이서 모였다. 나는 술을 권했다. 먹고 죽자. 어차피 진짜 귀신이 우릴 죽이려면 못 죽이겠냐? 그냥 먹고 기다리자. 방법이 없다. 그냥 술 먹고 죽자. 한심한 방법 아닌가? 어쩌겠는가 방법이 없는데. 여자들은 울면서 눈물 콧물과 술을 섞어서 마셨다. 안주도 없이 그것도 데킬라를. 내 친구는 담배를 피며 계속 원샷. 나는 계속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는 그녀의 얼굴. 흰 옷, 단발머리, 피얼룩, 가지런한 두 손. 창문 긁는 소리, 두들기는 소리. 그 눈동자. 일어났다. 아침 8시 정도다. 살았다. 나는 달렸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한테 어제 이야기를 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웃으시면서 취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학생이 귀신 본 화장실 방이 끝이야. 벼랑이랑 맞대고 있어서 그 창문에 뭘 봤으려면 2미터도 넘어. 그리고 요즘 사람이 없어서 화장실도 일부러 딱 10칸 중 2칸만 불이 들어오게 절전해 놨는데 머리가 아득해졌다. 그건 뭐지? 그리고 내 친구 여자친구가 볼일을 봤던 칸이 분명 가운데였는데 끝에 2칸만이 불이 들어온다고. 맞구나. 내가 귀신을 본 거구나. 내가 귀신을 본 거야. 같이 하루를 보낸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친구들 모두 말을 안 했다. 퀭한 얼굴로 짐을 부랴부랴 쌌다. 정말 대화 하나 없이 짐을 싸고 기차를 타고 누가 그랬냐는 식으로 헤어졌다. 집에 오니 꿈만 같았다. 살았다라는 생각뿐. 아니, 되레 웃음까지 났다. 밤이 되었다. 이제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또 그 여자가 우리 집까지 올까봐. 지옥 같았던 기억들. 내 눈앞에서 여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광경. 2달 뒤 내 눈앞에 나타난 죽은 그 여자.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느낌. 어찌됐던 나는 살아왔다. 그것도 귀신이랑 한밤을 같이 보내며. 내가 죄졌냐? 날이 저물수록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 방의 반이 창문이다. 베란다를 터서 개조한 방이라서 모두 창문이다. 상상할 수 있는가? 어젯밤 잠새 내내 귀신에게 쫓겨다니다. 집에 혼자서 창문이 반인 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감정에 술에 몸을 맡겨보려 했지만 그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뭐에 홀린 사람인 마냥 방구석에 쪼그려 있었다. 시간은 가고 날이 어두워졌다. 나는 자신이 없었다. 그녀를 다시 볼 거라면 그냥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귀신이라 대책도 서지 않았다. 그래도 시간은 갔다. 저녁 9시. 나는 스스로 미쳐가고 있었다. 어찌할 바도 모르고 혼자서 커튼을 치고 담배를 물고 있었다. 눈은 충혈되고 창문만 보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았다. 그날처럼 그녀가 창문 뒤에서 손톱으로 긁고 있지는 않을까? 그녀가 그날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나를 노려보고 있을까? 이번엔 내 목을 조르지 않을까? 나는 오늘 죽는 건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몸이 허해졌다고 실한다. 울고 싶었다. 시간은 간다. 밤 11시. 너무나 무서운 기분에 여친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자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혼자다. 밤 12시.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방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이불을 덮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멈추었다. 그러나 몸이 말을 안 들었다. 방문이 닫힌다. 난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떨고 있었다. 이불을 걷으면 그녀를 볼 것 같았다. 살고 싶었다. 청각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모든 감각들이 죽어버렸다. 느꼈다. 뭔가 있다고.
이불을 걷으면 뭔가를 볼 것 같은 느낌. 소스라 치게 놀란 상태이면서 너무나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런 상태는 1시간여나 계속되었다. 답답하고 보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리고 난잠이 들어버렸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긴장해서인지 스스로 잠든지도 모르고 잠에 빠지고 말았다. 꿈속에서 나는 골목을 걷고 있었다. 뒤에는 그녀가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도 천천히 따라온다. 무서워서 걸음을 빨리 하였다. 그녀도 점점 빨리진다. 나는 뒤를 보지 못하고 점점 걸음을 빨리 할 때마다 뒤에서 점점 빨리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 여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흰 원피스의 단발머리. 머리를 푹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좀 더 빨리 걸었다. 그녀가 뛰어온다. 너무나 놀랬다. 달렸다. 계속. 내 바로 뒤에서 따라온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달렸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머리를 쳐들고 피 묻은 옷에 피 묻은 손톱을 세우고 눈을 뒤집어 까고 머리에 부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흘리며 입을 벌리고 괴성을 지르며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것도 꿈속. 골목길을 끊임없이 쫓겨 다니고 말았다. 정신이 벌떡 들었다. 의식을 찾은 난 내가 내 침대 이불 속에 있는 걸 느꼈다. 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울음이 나왔다. 무서운 감정보다는 살아있다는 감정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다. 식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눈을 뜨니 내 가슴에 그녀가 있었다. 내 가슴팍에 무릎을 모아 앉아서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이게 거위라는 건가 보다. 나는 이때 처음 경험해 보았고 숨쉬기도 힘이 들고 정신은 말짱한데 가슴이 답답하며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이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서서히 머리를 든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그녀. 그녀는 울고 있었다. 피와 눈물이 뒤섞인 피눈물을. 그리고 난 일어났다. 새벽 4시. 나는 의자에 앉아서 땀을 닦고 몸을 감싸며 울면서 떨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이겨낼 수 없는 압박감. 소리내어 울고 싶었으나 그것조차 무서웠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난 대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친척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하였다. 그리고 또 밤이 오고 난 매일 같은 꿈과 가위에 시달렸다. 항상 꿈에서 나를 쫓아오는 그녀. 항상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팍에서 울고 있는 그녀. 당신은 귀신을 믿는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해버린다. 귀신 따위 만나면 죽인다고. 만나보면 그 말은 평생 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 일주일간 귀신에게 시달리니 나는 극도로 날카롭게 되고 신경질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를 봐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할머니께서 잘하는 절이 있는데 아주 용하다고 내 이야기를 했더니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무교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뭐든지 믿고 싶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녀. 항시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다가오는 그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설사 이룬다 해도 그때마다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날 때마다 가위에 눌렸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녀의 화가 더해가는 듯 항시 나를 노려보는 그 눈빛이 무서워. 가위에 눌려있을 때도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이 감기지가 않아서 항시 1시간가량 그녀의 눈과 눈을 맞추어야 했다. 그때마다 오금이 소스라치게 괴롭고 울음이 나온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항시 나를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녀. 피를 흘리며 원한에 가득 찬 눈빛. 분명 그녀는 나를 원망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녀가 죽던 그 순간 술에 취해 내가 밀어서 죽었다고. 대성리 사건 이후로 나는 내 여친, 내 친구 커플 모두에게 연락을 끊었다. 아니, 그쪽에서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말라가고 있었다. 내 모든 정신세계가 말라가는 느낌. 10일 사이에 4kg나 빠졌다. 밤만 되면 간질병 걸린 사람 마냥 공포로 몸부림쳤다. 어느 날 우리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너 귀신 본다며? 어떤 귀신이냐? 라고 물으셨다. 할머니, 모르겠어요.
항상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나를 붙잡고 꿈에서 저를 쫓아다니고 잠에 깰 때마다 제 가슴과 목을 눌러요. 죽겠어요. 할머니. 그러자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내가 잘 아는 스님이 있는데 같이 안 가련. 그분이 용하신 분이야. 지금 가자꾸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청계산 근처에 있는 조그만 절. 아니, 절 같지도 않은 허름한 곳.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기분이다. 벽에 알 수 없는 이상한 중국풍의 장군들의 그림. 눈을 감은 보살님. 어둑한 분위기. 정말 되려 이곳에서 귀신이 나올 만큼. 아니, 왠지 사이비 종교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 게 정답일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뭔가 있다는 걸 느꼈다. 나에게 다짜고짜. 자네, 뭔가 있구먼. 뭔가 봤지? 한 여자가 당신 뒤에 있구먼. 지금도 자네 뒤에 있어. 저녀는 왜 그리 자네를 노려보나? 숨이 막혔다. 아무 말 한 적도 없다. 그냥 얼굴만 보았고 우리 할머니께서도 이 귀신 이야기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한 상태였다. 갑자기 울분에 울음이 밀려왔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 스님에게 매달렸다. 살려주세요. 그 여자 어디 있어요? 말해주세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 나는 거기에서 보고만 있었다고. 그러자 스님이 말했다. 갔어. 걱정 마. 전연 한이 맺혔나 보네. 원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죽고 자신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르면 안 가. 성불 안 해. 잘못 걸렸어. 전연 눈보니 쉽게 안 떨어져. 자네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나는 울면서 매달렸다. 나는 비참하다 할 정도까지 스님에게 빌었지만 비굴하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들지 않았다. 다만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 피 흘리는 눈. 나를 쫓아오며 치켜드는 손톱. 그렇게 애원하니 스님이 말씀하시길. 부적을 하나 줄 테니 침대 위에 붙이고 밤에 혹여나 누가 있는 느낌이 들면 절대 방 안을 나가지 말라고 말했었다. 내 방을 넘어서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셨다. 부적을 받아서 집에 왔다. 묘하게 안정되는 느낌이다. 그 스님의 카리스마였는지 나는 겁을 상실해버렸다. 방 안에 부적을 붙이고 잠을 청했다. 거짓말처럼 그녀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나는 잠결에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워낙 잠결이라 방 안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까먹고 말았던 것이다.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켜고 용변을 보는 사이 우리 집 화장실은 한쪽 벽이 내 허리선 위로는 모두 거울이다. 내가 머리를 숙이고 용변을 보고 일 보고 손을 씻고 거울을 보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 누가 내 목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을 바보처럼 허공에 물을 털려는 자세로 숨이 멈추어 버렸다. 그녀의 손만이 내 목과 어깨 사이에 터욱하니 걸쳐져 있었다. 그 뒤로 천천히 내 오른쪽 어깨 뒤로 아주 천천히 머리를 치켜드는 그녀.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내 자신의 망각의 욕을 내질렀다. 10분간 그러고 있었나? 답답해서 아주 천천히 눈을 떠보려고 했었다. 아주 천천히 눈을 뜨니 내 눈썹이 보이더니 눈을 뜨니 그녀가 없다. 내 얼굴이 창백했다. 빨리 내 방으로 뛰어가야겠다는 생각만이 들 뿐이었다. 방으로 어서 달려가서 문을 닫으려고 손을 손고리에 대는 순간 또 그녀니다. 이제는 그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 방에서 3미터 떨어진 곳에서 날 노려보고 있다. 나는 방문을 닫고 이불 속에 숨었다. 그리고 하루가 갔다. 나는 아침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게 평생까지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다. 갑자기 생각난 게 그녀의 쌍둥이 여동생.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 당장 학교로 달려갔다. 그녀의 과 사무실로 가서 그녀의 신상 명세서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의 동생과 연락이 닿아서 만나자마자 나는 무서웠다. 아주 같다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같은 지금껏 나를 괴롭힌 그녀와 너무나 흡사한 느낌에 그 귀신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다. 당신의 언니가 제 꿈속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힙니다. 아니, 꿈이 아닌 평소 밤에도 나타나서 저를 항상 괴롭힙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러세요? 저도 제 언니가 밤마다 나온답니다. 항상 피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언니가 왜 죽었는지 물어요.
한 대 뒤통수를 맞은 느낌. 그녀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 동생에게 내가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왔다. 밤이 깊어가는 순간 또 그녀가 나타나겠지 라는 기분에 잠을 청했다. 나타나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났나?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더니 언니에게 말은 했다고. 언니가 이제 자기 꿈에도 안 나타난다고. 이제 끝났다. 이 모든 게 끝이 난 거다. 안심하고 부적을 띄고 잠을 청해보았다. 이상하리라 만큼 그날은 잠이 안 왔는데 아마 부적을 띈 첫날이어서 그런지 불안했지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유를 가지고 잠을 청하려는 순간 그녀가 천장에서 나를 노려본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뭐야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녀는 그대로 있었다. 벌떡 일어나서 벽에 기대어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도 그녀는 아주 천천히 천정에서 중력을 잊은 듯이 살포시 내려와 나에게 다가왔다. 헝클어진 머리, 붉은 눈, 이마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 붉은 입술, 나에게 다가온다.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했다. 내 사진 태워. 그리고 사라졌다. 사진, 내가 그녀의 사진이 있었던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또 그 다음 날, 또 그녀가 나타났다. 내 방 유리창에서 똑같이 하는 말. 내 사진, 태워. 다음 날 나는 미친 듯이 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문득 눈에 들어오는 종이 한 장. 그렇다. 내가 그녀의 동생과 만나려고 뽑았던 사진. 아마도 그녀와 쌍둥이라서 동생이 언니 사진을 쓴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당장 일어나 그 종이를 태웠다. 몇 달이 흘렀다. 그날 밤의 공포가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사진, 태워. 그 말을 따라 그녀의 사진을 태운 이후로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내 삶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또 다시 그 기이한 느낌이 찾아왔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젠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공포가 치밀어 올랐다. 그 순간 방 한쪽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그림자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관찰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거의 멈출 듯이 뛰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분명한 형태를 이루었다. 그것은 그녀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의 원한이나 분노 대신 어떤 평화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녀가 왜 다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모습에서 나는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가 이제는 진정으로 평화를 찾았다고.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그녀를 보지 못했다. 내 삶은 완전히 평범해졌다.